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자락으로 두 건축가의 발길이 향합니다. 오늘 가는 데는 집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집 아니라던데요, 오늘? 집 아니고 어떤 데지? 얘기 좀 해주지. 깊은 산 속에 있으면 절 아니에요, 절? 우리 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축탐구 집에서 또 집 아닌데 오기는 또 처음인데요. 처음 아닌가요? 예, 예. 뭔가 의미가 있는 데겠죠, 여기가.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공간에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는데. 집이 아닌 특별한 곳이라? 네, 어떤 곳일까요? 오늘의 여정 떠나보겠습니다. 북한산에 폭 안겨있는 이 건물의 정체. 통일교육원이라고 써있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위에. 아, 여기서 통일교육하는 데인가? 그러게요. 글자 아이. 그대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전망이 아, 근데 엄청 좋아요. 이 들어왔을 때 이게 확 열리는 시야가 너무 좋네요. 의외의 장소에서 펼쳐지는 뜻밖의 풍경이자 뜻밖의 이름이죠. 이곳은 사진 찍 통일교육원입니다. 손님이 또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어떤 일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선생님의 향기를 살짝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 많이 쓰시는 이제 건축 어휘가 이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 공공기관을 설계하며 한국 현대 건축을 이끌어온 건축가이자 이곳을 설계한 김원 건축가십니다. 이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건물에? 오랜만에 아,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지은 지는 몇 년 정도? 88년에 설계를 했고 네. 90년인가 91년에 네. 완공했고 30년. 그러면 딱 30 년. 30년이네. 아. 근데 전혀 30년 된 건물 같지가 않아요. 건물 너무 멀쩡해가지고. 관공서 건물이라니 지금도 놀라운데 30년 전엔 더 화제였겠죠. 와보니까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정말 좋은 위치에. 관공서인데. 관공서. 권위적이지 않고.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때 신문 잡지 뭐 굉장히 많이 실렸죠. 네. 3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제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힘든 설계였는데 좀 고충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건물을 분동을 하고 뭐 이런. 고충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혼났어요. 예. 건축적으로 주목은 받았지만 전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와 오해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과 싸우면서도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통일교육원은 6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계단이다. 이거. 본관에 들어서면 정중앙에 오픈되어 있는 계단이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조명을 좀 은은하게 간접광으로 해가지고 이 빛을 좀 강조를 하면 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계단 위는 천창입니다. 천창으로 들어온 자연 채광은 계단을 통해 건물 전체를 관통합니다. 덕분에 1층에서도 고개만 들면 바로 햇빛을 볼 수가 있죠. 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운데 동그란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네. 연결되는 네. 개념이에요. 정사각형 건물에 이제 정사각형 바깥쪽으로 쭉 방들이 생기면서 사방의 산들을 다 보고 사실은 가운데 공간이 비워지니까 여기가 이제 하늘을 향해 열리는 창이 딱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나 시퀀스는 되게 아주 정교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싶었던 예. 거예요. 네. 야, 이거 최상층인가 여기가. 이 방이 제일 좋은데요? 이 방 제일 좋은 방이죠, 여기가? 이런 걸 보고 공간에 나누시라고.
빛을 따라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오르면 탁 트인 꼭대기층에 도착합니다. 산 정상이라도 오른 듯 천장 전체로 볕을 가장 넉넉히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직원들 모두가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굉장히 기능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어떤 상징성을 갖는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이상한 조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그쵸. 이렇게 빛이 한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밝고 네. 높은 데로 네.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컨셉이 그 통일이라는 단어하고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격자 문양으로 직사광선은 피하면서 건물 깊숙이 충분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건물 꼭대기 이 투명한 피라미드 지붕을 통해서입니다. 빛을 한 곳에 모으는 피라미드 모양의 지붕은 정사각형의 건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은 본관과 교육관입니다. 통일과 관련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관은 본관과 같은 듯 하면서 또 다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창들이 이 건물은 어떻게 빛을 들이는가를 궁금하게 하는데요. 이곳은 한 벽면 전체가 창으로 돼 있고 그 창을 보면서 중앙의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쪽 로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메인 화려한데요. 로비처럼 네. 느껴져요. 그 자연에서 들어오는 저런 풍경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일조량이 많아서 뭐 이 빛이라는 것은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 그렇죠. 귀한 네. 빛이니까 그 경치를 포함한 그 빛이니까 근데 아까 그 본관에서는 이제 이런 원통 실린더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계단실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고요. 여기는 이렇게 큰 창을 이쪽에 둬가지고 숲 쪽으로 둬가지고 그 빛이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데 그 빛의 또 그 질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공간마다. 빛이란 게 참 오묘하죠. 시시각각 어디를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공간의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빛은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김원 건축가는 말합니다. 건축의 기본은 자연 채광, 자연 통풍 그런 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뭐 난 생각을 해왔고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그걸 그 최대한으로 향유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산이고 산 쳐다보면서 뭐 통일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하고 이 환경하고가 다 그냥 가능하면 일체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창을 통해 이 건물에 드리고자 한 것은 빛 이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삼각형 지붕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테라스입니다. 아, 이 공간이 선생님 제 키에 딱 맞춰놨어요. 선생님 저는 안 부딪히고 계속. 아 근데 요 테라스 너무 아, 여기 한번 흥미롭다. 이쪽으로. 뷰 전망이. 와 서울이가 쫙 보이네. 저기 롯데타워 아니야? 롯데타워도 보이고 여기 불암산, 수락산, 뭐 산이 아, 서울의 산들이 거의 다 서울의 보이네. 산을 다 보여요. 그러게요. 탁 트인 풍경이 북한산 정상이라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네. 둘러싸인 게 다 보이네. 뭐 저쪽에 뭐 아차산이 있을 테고 음. 저쪽은 이제 팔당 쪽으로 저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나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데인지가 여기 오면은 참 얼마나 좋은 도시라는 게 그렇죠.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뿐 아니라 통일교육원 건물들도 내려다 보입니다. 6개의 건물들이 같은 높이가 아니라 산의 경사면을 따라 다 높낮이가 다르게 놓여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 이
이게 얼마나 지형을 이렇게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건물이 약간씩 높이가 다르게 앉혀놨는 게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념으로 봐서는 네. 관공서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도 요새는 요즘도 잘못 요즘도 뽑아. 이렇게 잘 못하죠. 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오래 걸리고 만난 사람한테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인허가도 오래 걸렸나요, 그러면? 네, 4년이나 걸렸다니까.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건물을 올리는 일반적이고도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지금 상상하시기 힘들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험한 산의 일부분이에요. 이것을 거슬리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가능하면 순응하는 걸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건물 자체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자연 사이에 박혀 있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건물 형태가 멀리 보이는 산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겠다. 그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왔다 그럴까? 저 멀리 산봉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산의 일부가 되도록 건물을 앉혔습니다. 원래 이 터는 1987년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실향민이 나라에 기증한 땅이었답니다. 여름에 여기가 너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기원하며 사제를 기꺼이 내놓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김원 건축가는 이 땅의 의미를 공간에 고스란히 녹이고 싶었습니다. 여섯 개의 건물들을 떨어뜨리고 그 사이사이를 산책로로 이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차로하고 이게 그 산책로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 걸어가면서도 잠깐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고 사실 이런 게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5분을 굉장히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의 틈이자 이제 사고의 틈이 되는 거죠. 그걸 여의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산이 있어. 네. 그래서 산도 이제 보통 산이 아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얼핏 보이게 만들어놨어 일부러. 네. 자연만큼 생각할 힘을 주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업무를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야외를 걷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 교육이라는 업무만큼이나 남다른 공간의 힘이 이곳 직원들에게도 전달이 됐을까요? 일단 맨날 모니터만 보다가 가끔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하면 이렇게 풍경이 쫙 펼쳐져 있고 초록빛 풍광이 많으니까 약간 눈이 정화가 되는 느낌. 통일이라는 분야도 미래를 만드는 거고 교육도 미래를 하는 건데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제 통일 교육이다 보니까 좀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바퀴 돌고 하면은 좀 좋죠. 생각이 많이 나고 리프레시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설계자에게 자신의 의도가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 건축가의 방문은 통일교육원 원장에게도 뜻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대학에 가서 자기에 맞는 도서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간이 그렇죠. 갖는 힘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 우리 교육원 건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에 가장 맞게 공간을 배치해 주셔서 그 공간에서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난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하죠. 서로 감사를 주고. 6개의 건물들 가운데 이번에는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의 외형은
지금껏 봐온 정사각형 건물과는 또 다르죠. 한쪽 면이 사선으로 깎여 있습니다. 깎인 사선 쪽으로는 각 층의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관은 통일 교육을 받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같은 공간입니다. 와, 야 여기는 완전 저 전망이 네. 객실 내부는 작지만 테라스로 들어오는 풍경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 위쪽 본관에서 내려다본 것과 또 다른 풍경이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되게 호방하게. 예. 그래서 되게 호방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딱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수도원 같이 갔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들을 자주 보게 하는 이유, 이 공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게 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자. 꼭 직설적으로 통일 얘기가 아니더라도 저 산은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하고 다 같은 세트예요. 저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일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고 명상을 하면은 참 건축가가 얻을 수 있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연에서 온 빛과 풍경들을 적극 활용해 설계된 공간, 통일교육원을 둘러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가령 어떻게 보면 통일이 현실이 돼서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이산 가족이신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뭐 통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세상을 다 떠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민족의 사명이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뭘까? 특히 저는 건축가니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자연 환경, 그러니까 우리하고 남한하고 북한은 또 굉장히 환경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이 높고 고산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기후도 굉장히 뭐 겨울에 되게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여기 온 거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건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올해 79세의 황래아 씨에게 덧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참 야속한 시간이랍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고향이나만 보려고 집을 글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지었어요.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얼마 전에는 북쪽을 향해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70년 넘게 이곳을 떠나질 않았죠. 3.5km밖에 안 돼요. 정말 곁강이 천리라고 가까워서 못 가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참 항상 서글프죠. 고향집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전에는 놋그릇이라는 게 놋그릇. 그 땅에다 묻어놓고 나왔는데 그걸 걔다 이제 차림 정리하다고 먼저 딸 둘만 데리고 들어가셨어. 그리고 그때 딱 끊기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지금도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하지만 꿈에서조차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그림을 아주 안 그려봤는데 한번 떠오르는 대로 지금 그대로 한번. 10살 때 떠나와 황래아 씨의 기억 속에만 사는 그 집. 그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연백군 해성면 해남리였거든요. 70년 세월에도 주소까지 또렷합니다. 어디예요? 안방 부엌. 부엌.
이건 창고. 집이 우리도 방이 2개였지 뭐. 식구는 많은데도 지금 어려우니까 뭐. 가난하고 볼품없어도 눈 감으면 어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고향집이면 나하고 자란 곳이니까 뭐 항상 애달프죠. 애달프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데가 그 집이 아니겠어요. 눈앞에 두고도 살아서는 밟지 못할 땅이 된 실향민들의 고향집. 그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소장님 외에 누가 또 오셨네요. 북한 건축 전문가이자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임동우 교수입니다.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 땅이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답니다. 아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민가 같은 게 한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그 약간 전통가옥 같은 인면이 있어요. 이렇게 창 있고 문 있고. 아. 저기 학교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학교. 학교 같은 거 네, 있죠. 저기 학교 같은 거. 야, 저 뒤에 개성 시가지가 보이면 참 좋았겠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저기도 참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게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네. 날이 좋으면 맨눈으로도 북한 땅이 보일 정도랍니다. 이곳에는 실향민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들 속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글씨와 그림들. 실향민 5,500명이 직접 새긴 고향집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앞에 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름이 상곡에 우리 집 제일 위에 큰 집은 길복판에 있고요. 제일 아랫집은 누군지 모릅니다. 평안북도 구정군 동산면에 차홍순 선생이 아, 이거 너무 슬픈 얘기다. 부모님 따라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조용히 넘어왔는데. 여행 가는 걸로. 처음에 올 때 그냥 잠깐 가자 그래가지고 손잡고 쫓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45년생이니까 그때가 아마 뭐 한 6, 7살, 5살, 뭐 6살 뭐 이럴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 다시는 못 가는 고향이 된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70년 전이지만 고향을 떠나오던 날을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지도나 이제 약도 같은 걸 그리신 분들께 내 집이 어디 자기 있었다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신 네. 분들. 아, 여기는 완전히 사파 같은데요. 와, 그건 진짜 잘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 집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북한식 그 집 딱 그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가지. 예, 겹집 그런 거 같죠. 방 2개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토방을 해서 올라가고 여기 이제 외양간이나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집은 이렇게 3칸짜리 집에 옥수수밭이 양쪽에 있고 그죠. 이게 함경도니까 아무래도 옥수수밭이. 그다음에 여기 3칸짜리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식 집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창이 작고 그런 집이. 여기 아까 저 강 네. 건너에 있던 것 같아요. 추운 지방이라 방들이 붙어 있는 겹집에 창문은 작고 부엌은 큰 구조. 북방식 가옥의 특징들이 실향민의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복원됩니다. 뭔가 이게 엄청난 자료가 있었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고 어떤 이분들의 기억의 도서관인 네, 거잖아요. 전 너무 좋은 게 그냥 단순히 무슨 건축, 도면 뭐 이런 느낌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스토리도 네. 있고 역사도 있고 삶도 있고 하는 자기 게 마음의 풍경을 네, 그리는 네,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게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의 역사이자 건축학적 자료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조각조각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적어 놓으면서 그때 살았던 모습들을 그러니까 기억을 복원을 조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모으면은 하나의 이제 북한 건축 옛날에 살았던 모습 이게 그려질 거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건축과 함께 북한의 건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축이 되게 화려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주의 건축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뭐 북한뿐만 아니라 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남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체제를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월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그 체제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의 계몽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굉장히 그 힘이 들어가고 네. 상징적인 건축물들도 많고 하는 투자도 것 많이 같습니다.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대부분 선전용, 과시용이긴 하지만 그중에 건축적으로 꽤 인정받는 작품도 있답니다. 설계 잘했습니다. 사실 설계도 멋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저거 네. 산자잖아요, 매산자. 네네. 외국 그 웹진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양에 대해서 외국 같은 건축계에서도 되게 이래저래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도시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냥 근대 도시의 근대 모습이기 도시. 때문에. 그러게요. 고층 빌딩도 많고 평양도 여느 도시들이랑 다를 게 없네요. 북한이 근데 부동산이 개인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개인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이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은 임대권 아니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건물의 사용권. 사용권. 네, 건물의 사용권을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먼저 공급이 됐답니다. 69년, 68년 요때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빨리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애게 이러는데 사실은 저 때만 해도 저런 거는 굉장히 그렇죠. 앞선 네. 형식이었죠. 북한의 아파트들은 모양도 색깔도 다양하네요. 이거가 이제 김정일 시대에 이제 그 지어진 건물인데 이런 어떤 뭐 이때는 김정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축에 네, 관심이 많았죠. 관심 많은 예술 쪽에 관심 사람이어서 어떤 건축의 조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축도 어떤 뭐 이런 Y자형, 뭐 바람개비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도. 방식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북한 혹은 사회주의 도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기능적인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짬뽕이 된 형태들이 그렇구나.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사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그러니까요. 그 이제 김정일은 그거를 조형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죠. 이게 아파트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 도시에 그렇죠. 있는 도시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 예.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민가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민가들이겠죠. 이렇게 어떤 그래서 예. 북한도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가면 뭐 시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방에 가면 저런 어떤 그 옛날 단층 집들, 주택이나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호감한 2, 3층 민가들.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민가들도 다 국가에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형들이 몇 개 이제 정해져서 그게 일괄적으로 네, 우리나라 옛날 국민주택 보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일반적인 민가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부엌이고요. 여자들 보면. 그다음에 옆에 바로 이제 방들이 그 옆으로 붙어 있고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창고인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실향민이 그린 겹집과도 구조가 비슷하네요. 야, 통일이 되면은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교류를 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건축이겠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겠다. 아 건축이 한 나라의 뭐 문화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문화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의 또 다른 축인 어떤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어떤 교류가 될 때 충분히 같이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북한 사람들이 사는 집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네요.
통일을 생각하며 북한의 건축을 탐구해 본 두 건축가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북방계 우리 집들을 뭐 이거저거 얘기도 많이 듣고 공부도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 남아있는 그렇게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특히 또 함경도식은 또 특이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또 이 전통 가옥 중에서도 그렇죠. 옛날 식기와집에 초가지붕까지 혹시 민속촌인가 싶으셨죠? 이곳은 함경도식 옛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짜 마을입니다. 이 놀람이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게 섞어 들어오니까 이게 동네가 네. 그렇다면은 함경도식 한옥은 어떤 집인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앞마당 가득 햇살이 넉넉한 이 집 누가 살까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하루를 시작하는 어순복 할머니. 이웃 마을에서 이곳 왕곡마을로 당시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시집을 왔지만은 60년 넘게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른에 만날 알아서 죽으니 사냐 하는 게 이제 그때 완전히 나니까 그래 이제 오니까 늦게 완 거지. 시집은 늦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유 모든 남자들이 일을 그렇게 하나 여자들 같지 않지. 그래도 늦게 와서도 내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여조금 해내려 한 거요. 할머니는 집뿐이 아니라 살림살이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이 가매가 내가 시집 올 때 있었어. 그 전에 산지가 몇 해 안 됐대.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100년이, 내가 60년이니까 얼마예요. 100년이 조금, 100년은 넘어 이래. 그런데 100년 세월이 무색하죠. 가마솥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살림살이들이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깔끔하고 정갈하기가 집주인 할머니 살림 솜씨를 미루어 짐작게 합니다. 올해 87, 할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자고 들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집안일이죠.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 안팎으로 일을 찾아다닙니다. 평생 노동에 익숙해진 몸, 부지런함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일하는 게 더, 그게 약이요. 만날 들어놓 있어봐. 맥도 없고 사람 같지도 않아. 근데 이런 데 나오면 바람 쐬면 생기가 나. 도시에 사는 아들의 만류에도 할머니는 혼자 꿋꿋이 이 오래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암만 좋은 집도 글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집도 망고죠. 나쁜 집도 사람이 살아야 좋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는데 이 집도 좋은 거 문 닫아 매고 어디 댕기다 봐. 자연히 이 지둥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래. 이 집에 그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조상들이 물려주신 함경도시 그대로인 어순복 할머니의 집. 두 건축가와 함께 하나하나 둘러볼까요? 집이 되게 정갈하다. 아 근데 부재나 이런 게 엄청 좋은데요? 네,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집 끝에 너무 이 경치가 좋은데 집이 깔끔하게 이게 얼마나 된 집입니까 이게? 이게 400년 잘 돼. 400년이요? 4대로 내려오는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손 하나 안 댔지.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거의? 땔감도 옛날 그대로. 나무 기둥도 하나하나 옛날 그대로인 옛집에 내부 구조는 어떨까요?
할머니 집은 작은 방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함경도식 겹집입니다. 함경도식 겹집은 출입구가 부엌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의 중심인 부엌이 이제 집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동네 집은 부엌은 집의 한 구석에 있는 데고 여자들만 있는 데인데 보통 이 함경도식 집은 남자들도 부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부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 이 성냥도 진짜 옛날에 보던 성냥 진짜 이거 옛날에 보던 성냥인데요. 예, 이거 이렇게. 지금도 쓰시는 예. 거죠? 이걸로 장작. 이거 언제 사놓으신 거예요? 이거 아이고 많이 사놔서 내가 성냥 근데 무슨 얘기 들으니까 성냥 공장 이런 게 하나는 없대. 예, 요새는 이제 근데 구하기 이게 힘들죠. 많이 안 나온대. 예. 이게 또 많이 사놨어. 아. 우리는 이걸로 부를 때니까. 예. 아궁이도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화력 좋다. 와. 금세 붙네. 이게 너무 좋다. 이 집이 이런 걸 해놨잖아. 그럼 하루에 이거 저기 구두를 몇 번 떼세요? 아침에 한 번밖에 안 떼. 그러면 하루 종일 가요? 신줄 가고 내일 아침까지 또 아,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 구두를 진짜 잘 났구나. 특히나 할머니의 아궁이 사랑은 유별납니다. 아니 그러면 요새 다 그래도 보일러 놓는데 저 어르신은 보일러 안 놓으셨어요? 안 나. 아, 나 그냥 놔두면 아 이게 더 좋으세요? 이게 좋아 난. 다들 귀찮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가도 예. 보이라 같은 거 조금 끄니까 아이 추워. 아, 아이 난야 집에 가 절절 끓는 방에. 쩍쩍 끄는 데 가서 들었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거가 좋은 거가 좋지 내가. 네. 오늘 안 그거든. 처음 집을 지을 때 아궁이와 구두를 잘 놔서 그름도 잘 생기지 않고 지금껏 잘 쓰고 있다고 할머니는 아궁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제 내부를 둘러볼까요? 이게 마루로 네. 함경도식 겹집은 부엌을 통해 마루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정주관이 있고 정주 그 하고 방 사이에 봉당이라고 부뚜막에 연결된 이렇게 이제 그 오픈된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대청 마루처럼 그렇게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함경도 쪽에 가면은. 집의 주요 공간이 부엌이다 보니 부뚜막이 온돌처럼 이어진 정주관이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마루가 된 데도 있고 방으로 채워진 데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겹집이고 포개져 있는 거는 그 아주 기본 형태죠 이게.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한번 봐도 될까? 야, 여기가 아까 불 뗐던 아랫목이구나. 네. 네. 야, 그 원래 이제 좀 그 겹집들이 집 크기에 비해서 방들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 난방 뭐 이런 것도 난방에 있고. 한개나 뭐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가 웃방. 웃방. 겹집은 아궁이 하나로 방 여러 개를 데우는 구조입니다. 이 장판 한 게 참 고래 난 게 이게 짓고 예. 요게 높고 도장 또 높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래가 다 이제 그거 높이가 지름 달라가지고. 보이랄 놈은 이걸 다 두드려 붙인다니 내가 아이고 내가 안 한다 내가 이랬지. 우리나라의 한옥은 크게 겹집과 헛집으로 나뉩니다. 따뜻한 남부지방은 텐마루가 있는 일자형의 헛집이고 추운 환북지방은 방이 다닥다닥 붙은 겹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방은 시어머니께서 그럼. 주무시고 선생님은 남편분하고 조방 윗방에서 주무시고 사랑방엔 그럼 누가 있었나요? 사랑방에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는 이제 예. 비었지. 비어 있었구나. 아, 그때 비어 있었고. 아기를 낳아서는 아기들은 어디서 어느 방에서 이런 데서 막 키웠지. 그냥 같이 자면서 할머니하고 같이 옛날에 네. 많이 자니까. 할머니가 있으니까. 네, 네. 할머니하고. 겹집은 마루를 거치지 않고 방에서 방으로 이어집니다. 재밌을 것 같아. 이 사진 그 빙빙 도는 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뺑뺑 돌아다니니까. 손주들이 어릴 때 되게 좋아했을 거야. 서로 이어져 있는 안방과 웃방을 나오면 그 옆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집의 제일 큰 어른
시아버지가 생활하던 곳입니다. 한 번만 열어볼게요. 그 문이 안 열래. 안 열려요? 응, 안 열었다 닫았다 해서 안 열어. 안 열. 열어지니? 사랑방 문을 열면 동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십 년 봐왔던 풍경은 그대로죠. 다만 그 풍경을 보던 사람들이 변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집의 또 다른 공간으로 가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 공간이 있구나. 아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바뀌네, 박. 이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있어가지고. 이 사잇 공간도 부엌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기 사이가. 여기는, 어르신, 여기는 그러면 옛날 외양간? 마구간. 신기하네요. 위아래 복층 구조의 외양간입니다. 아래는 가축을 기르고 위는 창고랍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여기 구승이 있어. 여기. 그다음에 이제 위로 이 사다리 놓고 거기 올라가. 사다리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기에 창이 있네. 아 그래요? 네,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거기 올라가 봐.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이 집이 한 가지 얼마나 높은 집이 커. 아니 근데 여기 사람도 살겠는데요? 어우 여기 이렇게 전망도 좋아. 여기서 쫙. 예. 여기가 2층 그 다락 같은 데래 가지고 이게 외양간 하긴 너무 아까운 자리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낮지도 않아요. 낮지도 않고. 구설 키에 딱 맞네. 내 키에 딱 맞고. 그냥 나 독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밑에 소 키우면서. 그러게요. 외양간에 이런 널찍한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창고를 지나오면 널찍한 뒷마당이 나옵니다. 뒷마당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탁 트인 앞마당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웃방. 여기 웃방. 여기 옷방이고. 안방, 웃방.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장. 맨 끝에 도장방. 있는 게 도장방인가요? 네. 아. 그럼 이제 저기는 손님 오면은 자는 방이죠? 손님이 오면 잔데 누가 잔? 아. 그냥 저 지지한 거 들여놓고. 네. 그냥 이제 일단 그래도 비상으로. 비상용으로 있는 빈방인 거네요. 근데 이제 원래 도장의 네. 용도는 손님 네. 오면은 그쵸. 묵는 데고. 네. 조금은 이제 와서 자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열어보죠, 한번. 아, 방이 예. 조그맣구나. 도장방은 뒷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뒷마당에 또 하나 중요한 곳, 바로 굴뚝입니다. 이 동네는 굴뚝 모양도 특이합니다. 굴뚝이 이제 위로 이렇게 구멍이 안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기간에 이제 비만 오면 그냥 놔도 못 쉬지. 네. 물이 들어가지 비만 오면. 그러니까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요렇게 위에 씌우고 요렇게 구용을 시계를 내놨어. 옆으로 세 개를 이렇게 내는 거. 비가 걸어 나가니까. 그래 비가 안 와도 걱정 없고. 굴뚝도 일부러 지붕 위로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게 해가지고 연기가 쭉 올라가게. 쭉 올라가게. 비가 뭐든 귀잖아. 하여튼 굴뚝도 잘 나고 잘 쌓고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놨네. 우리만 불 때고 이제 창창 모두 네. 오고 이러니까. 예. 저들은 다 또 귀 뜯어내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죠. 항아리를 얹은 굴뚝도 있습니다. 풍경도 되고 기능도 하는 일석이조의 지혜네요. 아유, 그자 할아버지 이런 거 지카라 인력으로 다 이거 했지. 지금은 기계지만. 그래 그 생각만 날 해 내가. 아유 할아버지들이 이거 지카라 고생 많이 했다. 그 생각으로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놓고 대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잘 살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나서 더 하고 싶어.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북한식 가오. 둘러보니 어떠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가 살았던 옛날의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항상 같이 고민하는 거는 그 집의 외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언어나 뭐 이런 거의 차이와는 좀 별개로 삶의 지향점이나 이런 거는 북한하고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서로 좀만 노력하면 금세 이거는 극복이 될 것 같다는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남과 북, 아무리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집의 가치는 같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같은 꿈을 꾸게 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엄마, 정원 가지니까 좋아? 행복하지. 저는 그냥 엄마가 당연히 늘 그렇게 있을 것 같은 그냥 든든함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내 고향 땅에다가 집을 짓고 가까이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 집에 와도 좋고 딸네 와도 좋고 우리 엄마 좋은 것만 있네.